세 번째는 보시겠습니다. 이 모양을 보시면 이게 트랜스버스하게 옆으로 잘랐을 때 기준의 모양입니다. 넓적하죠. 동그라거나 넓적하면 패러럴하게, 반대로 삐쭉하게 세워져 있으면 이거는 non-패러럴하게라고 얘기해서 말리그넌트하게 한 포션을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조직이 지금 옆으로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결이 그렇게 되죠. 근데 결을 방향을 뚫고 세로로 쓴다는 말은 정상적인 패턴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톨러 된 와이드 하는 표현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마진입니다. 이 마진은 스무스하게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일레귤러하게 보이는 거. 일레귤러하고 일디파인드의 차이는 뭐냐면, 일디파인드는 판단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명하지 않은 거는 일디파인드로 보이는 거고요. 선명하지 않은 게 일레귤러는 아닙니다. 선명하게 보이는데 삐쭉삐쭉하다 이렇게 하면 일레귤러. 이 경계 자체가 잘 불분명한데요. 일단은 일디파인드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에코제닉 포사입니다. 에코제닉 포사에는 결절의 안에, 솔리드 부분 안에 이렇게 희게 작은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이걸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라고 해서 말리그넌트의 포텐셜을 보고요. 지금 여기랑 볼게요. 여기 보시면 시스트 내에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서 뒤에 뭔가 빈 부리가 있는 것은 인트라시스틱 에코제닉 포사이 및 코메테일 테일 아티팩트라고 해서 서로 다릅니다. 디시스틱한 상태에 있고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뒤에 코메테일 해성부리 모양인 것은 비나인 양상이고요. 솔리드 안에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것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말리그넌트한 포텐셜을 보는 거라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해서 다시 보시면 나중에 살펴보시면서 자, 결절이 있다. 결절이 있으면 솔리드하냐 시스틱하냐 보시고 하이포에이크하냐 아이소에이크하냐 하이포에이크하냐 그리고 거기 안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있느냐 톨러될려면 삐쭉하게 크냐 모양이 삐쭉삐쭉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이 서피션티 KT 라이트 5, 4, 3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이 말리그넌스 리스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바이옵시를 해야 되거나 그냥 옵저베이션 해야 되거나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 말리건 뭐 이런 거는 완전히 비나인 인트라시스틱 안에 칼시피케이션 코맥텔 타일이 있을 때는 비나인으로 볼 수 있다. 것들이고요. 자, 이것도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 대신에 자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칼시피케이션이 있는데 너드의 형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너드는 안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칼시피케이션이 깔려있을 때는 이거는 디퓨즈 스크레이션 타입의 파필라 디켄사의 디퓨즈 스크레이션 내려가는 특별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디퓨즈하게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이 자체가 말리거는 실시한 소변이라서 아까 전에 너드를 보는 거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메타스테이시스고요. 이것도 역시 너들이 잘 보이지가 않죠. 전반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또 한 가지는 여기 노들인데요. 노들인데 칼시피케이션이 돼서 이 모양이 잘 안 보입니다. 이거 하이포에코 단지 하이포에코 단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완전히 칼시피케이션 된 것 중에 말리거넌시가 있어서 이것도 하이 서스피션스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의 모양은 좀 특징적이죠. 이거는 이 사이로이드의 새끼는 림포마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형태의 이 소견들은 따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리거넌시가 다르고 그래서 위험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바이옵시라는 기준도 다릅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말하면 최고 1cm는 넘어야지 대부분 바이옵시를 하게 되는데요. 크기가 작아도 바이옵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 말리거넌시가 거의 확정적이거나 아주 위험한 경우. 그게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자, 림프노드가 말리거넌시 메타스테이시스의 소견이 분명하게 보일 때 이게 정상적인 림프노드거든요. 근데 이 림프노드 안에 시스테인지나 칼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콜티카 하이퍼에코제닉 인 것들이 보이면 이거는 정상적인 림프노드가 아니고 메타스테이시스 된 림프노드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정상적인 림프노드고요. 림프노드는 커피빛 모양이고요. 안에 심지가 여기 있고 이 안에 피도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모양이 다르죠. 여기 보시면 칼시피케이션이 있죠.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안에 힐룸이 있는 말고 이 코티카 자체가 하이퍼에코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시스틱 체인지가 있습니다. 까맣죠? 여기 보면 칼시피케이션도 있고 시스틱 체인지도 있고, 그 다음에 블러드 플로우를 보면 정상적인 거는 커피빈 모양으로 요 심지 쪽에만 블러드가 안 돼. 이 바깥쪽에 블러드 플로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메타스테이션이니까 이 자체로 이게 암이라고 진단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크게 상관없이 바이옵시를 하라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조직으로의 번졌을 때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트라케아가 있죠. 이 옆에 딱 붙어 있는 결절. 이런 경우는 트라케아를 침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 바이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라니디아 너브가 있고요. 이 라니디아 너브가 회귀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리커런트 라니디아 너브죠. 이 라니디아 너브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갑상선과 트라케아 요 사이. 다시 말해서 초음파로 볼 때는 트라케아 있고요. 여기 에스파고스거든요. 여기 있죠. 인발브된 노드들은 리커런트 라니디아 너브를 침범할 수 있어서 이쪽에 있는 그 사이로이드 노들들은 크기와 상관없이 조직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른 쪽으로 이제 번졌는 건데요. 여기는 보시면 이게 선이 있는 것 같기도 없고 없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런 거는 마이너하게 의심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처럼 여기가 지금 앞쪽에 사이로이드의 노들 경계거든요.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죠. 스트레머스로 지금 파고들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옆으로 주위 인접자들로 들어갔기 때문에 크기에 상관없이 바이옵시를 하라 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를 보다가 이상한데 이 뭐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머슬과 머슬 사이에 틈이 있거든요. 여기 요래 되면 이게 마치 노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컴프레션을 하게 되면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일 때는 한번 눌러봐라. 컴프레션 했다가 놔뒀다 해서 그대로 그 모양이 유지가 되는 걸 봐라.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눌러도 보고요. 그 다음에 칼라를 떼어보기도 합니다. 칼라를 떼면 여기 이런 게 뭐가 올라오죠. 여기 임페리얼 사이로이드 아테리입니다. 여기 올라와서 커져 있을 경우는 이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칼라 모양은 똑같으니까 이럴 때 보면 노들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 갑상선이 있을 때 갑상선 뒤쪽 쪽으로 무슨 덩어리가 있으면, 자, 뒤쪽으로 있으면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게 파라사이로이드, 아데노마나 시스트, 하이퍼플레이지아, 특히 양쪽으로 있으면 하이퍼플레이지아 또는 시스트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스파르젤 다이버트 그룹인데요. 이걸 보여드리는 건 대표적으로 에스파고스가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 옆으로 이렇게 있으면 에스파르젤 다이버트 그룹인데, 간혹은 특이한 경우에는 오른쪽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는 모양은 침을 삼켜보거나 이 롱기튜드널하게 이걸 쭉 따라가 보면 이 식도하고 연결된 걸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분은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을 보는 이유는 심장 카디오바스쿨 리스크를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아울타가 있고요. 왼쪽에는 이노미네트 아테그에서 서브크레비언하고 커머카로티가 있고요. 랩트는 바로 서브크레비언과 CCA가 나눠집니다. 이 올라가는 쪽에서 이 혈관이 들어가는데, 여기 혈관이 우리가 아주 손쉽게 볼 수 있는 이게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대표적으로 봄으로 해서 이 환자가 얼마나 리스크가 있는지, 또 특이하게는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이니까 스트로크나 이런 리스크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 B모드로 옆으로 트랜스버스하게 보시면 프락시말 CCA, 디지털 CCA가 되고요. CCA가 벌브가 되죠. 커져 있다가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바깥쪽으로 ICA, 안쪽으로 ECA. 왜 바깥쪽이 ECA, 바깥쪽이 ICA고 안쪽이 ECA예요 하면, 이 ECA와 ICA는 스컬 안으로 들어가느냐 안 하느냐는 기준을 안 합니다. 우리가 메디알 라테랄이 아니라 ECA는 얼굴 쪽으로 가는 거고요. ICA는 스컬 베이스로 해서 머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걸 이제 롱기튜드널하게 보면 CCA, ICA, ECA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해서 초음파상으로 이 모양을 봐서 이게 좁아져 있냐, 아세로스크레스 있냐, 프라크가 있느냐, 스테노시스 있는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 그거를 확인하는데 도플러를 씁니다. 이 도플러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B모드에서 자세히 보면 이걸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하이포에이프에 대한 리전이 있으면
도플 그 비모드 상에서 이게 스테노식에서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PSV 이 도플러의 속도를 보고 여기에 협착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방법을 볼게요. 이 목을 익스텐션해서 눕혀서 보게 되고요.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때 목 뒤에 비계를 받쳐도 되고 또 안 받쳐도 되고 합니다. 이게 안 받친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목이 굵은 분들은 받쳐서 익스텐션을 좀 더 시키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스컬까지 더하는 쪽까지가 이게 뭔가가 접쳐지지 않도록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어프로치 하는 방법이 엔티리어, 라테랄, 포스티리어가 있습니다. 보통 많이 하는 게 라테랄이거든요. 여기가 가장 쉬워서. 근데 포스티리어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스티리어로 보는 경우는 왜 어떤 경우냐? 목이 짧은 사람. 이게 앞쪽에는 이게 목이 짧은 사람 앞쪽에는 이게 프로폴 델라게도 잘 안 돼요. 근데 목 뒤쪽에는 스컬 베이스가 뒤에 위에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뒤쪽으로 하면 목이 짧은 사람도 위에 끝까지 잘 볼 수 있어서 목이 짧은 사람들은 포스티리어 어프로치를 하고 보통 분들은 라테럴 어프로치를 하게 됩니다. 보는 순서는 보시면 밑에서부터 CCA, 디지털 CCA, 벌브, 인터널 엑스터널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롱기튜드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때 이제 하나 이제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게 이거 EC예요, RC예요? 어느 게 EC이고 RC예요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ECA, RC를 구분하는 방법이 RC가 좀 더 굵습니다. 머리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더 굵고 더 바깥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CA는 앞쪽으로 페이셜 쪽으로 할 때 조금 더 작고 메디알로 되어 있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좀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 보면 어렵거든요. 근데 큰 방향으로 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여기 마스토이드 방향. 스컬 베이스 쪽으로 찾아보면 그게 RC이고요. 베이스 쪽으로 앞면 방향, 맥실라리나 이쪽으로 가면 이게 ECA라고 보면 그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이 카로티드 아테리의 브랜치 모양은 이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ICA는 인터널로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나 이 파형의 모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ECA는 페이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바깥쪽이고 작고 하기 때문에 샤프하고 내려가는 게 있고요. 머리 쪽에 들어가는 혈관은 어떻게 될까요? 안정적으로 블러드 스프라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혈압이 피크 PSV가 낮은 대신에 블로드하게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거기서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를 보고요. 어디로 가면 스파이널 벌테브라 아테리가 있습니다. 이 벌테브라 아테리에서 블러드 플로우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카로티드 아테리나 이쪽에가 스테노시스가 있거나 했을 때 이게 피가 거꾸로 도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기 위해서 보는데 제일 먼저 보실 때는 먼저 카로티드 아테리 보고 벌테브라 아테리는 방향만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는 보는 스캔 방법 얘기 드렸고 볼 때 뭘 볼 거냐? 자, 먼저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의 디지털 CCA를 찾아서 요렇게 양쪽이 패러럴하게 보이도록 한 다음 커먼 벌브에서 한 5mm 정도 밑에 쪽에서 여기 인티마를 재게 됩니다. 인티마는 여기 안쪽에서 여기까지 이걸 재서 재는데 재면서 뭘 하느냐? 이게 두꺼워져 있으면 결국은 동맥경의 위험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기준으로는 약 10mm를 기준으로 해서 10mm 이상이 되면 혈관이 두껍네요.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플라크는 뭐냐? 이렇게 인티마 전체적인 아니라 국소적으로 두꺼워진 거예요. 10mm가 이제 우리 인티마가 두껍다 했는데 그거보다 50% 이상, 다시 말해서 1.5cm 이상 두꺼워져 있으면 플라크가 있다고 합니다. 플라크가 있다는 거는 이게 인티마가 이게 두꺼워진 거하고 다르게 직접적인 카디오바스큘 리스크를 얘기합니다. 이게 조금 더 두꺼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인티마를 재고 여기 플라크가 있고 스토론 인트라가 가게 되는데요. 이게 조금 더 두꺼워지면 플라크가 되고 플라크가 조금 더 두꺼워지면 스테노시스가 됩니다. 플라크에서는 모양이나 그 크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 중에는 이게 모양이 어떠냐. 이 플라크가 있다 하더라도 위험한 모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잘 터지거나 이럴 수 있는 모양들은 우리도 그 카로티드 심장 쪽도 심장 쪽에도 언스테이블 안전하고 스테이블 안전을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이 플라크가 하이포에코익하거나 모양이 얼스레이션 돼 있으면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게 세레브라인 박신을 일으켜서 더 위험하다고. 이런 모양들을 보고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 스테노시스입니다. 스테노시스에서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잴 거냐, 어느 방향으로 잴 거냐에 따라 이 스테노시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르는 모양에 따라 달라서 여러 방향을 보고 가장 리스크 있는 부분을 보시면 맞을 거고요. 지금 이 스테노시스를 이 정도를 체크하는 방법은 NSSCT, 그다음 ECST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것보다는 사실은 에리어로 측정하는 게 더 많은 추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보시게 되면 NSCST는 A, B 요 차이를 보는 거고요. 유럽 쪽의 방향은 이쪽을 봅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훨씬 스테노시스가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고요. 미국 쪽의 방향을 하면 조금 더 적게 나타납니다. 그 대신에 표류의 변화는 이걸 볼 수 있는데 이런 방법들이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방향에서 자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해서 이게 협착의 정도를 보는데 요새는 대부분 초음파기 이렇게 에리어로 보게 되면 이런 위험성들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냥 찍어서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차지한지를 하면 방향에 따른 위험을 오차를 줄일 수 있고 MRI나 CT를 볼 때 우리가 이 스테노시스를 볼 때는 대부분 이런 에리어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롱기튜드널하게 측정할 때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펄스 빌로시티를 보는 건데요. 펄스 빌로시티는 왜 보느냐? 펄스 빌로시티는 재보면 늘 차이가 납니다. 방향 따라 차이도 나고 이렇게 나는데 이게 유일하게 도움이 될 때는 언제냐면 비모드로 봐서 이게 스테노시스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이는데 의심은 될 때, 하이퍼에코에서 잘 안 보일 때, 그때 속도로 보면 알 수가 있고